달걀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야꽃이 활짝 폈습니다. 색감 정말 은은하게 딤섬 같은 이런 색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면 관수를요 거의 진짜 되게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통통하게 지금 살이 그래도 올랐어요. 다시 지금 이렇게 물반응하면서 올랐는데, 얘는 2020년에 제가 우리 막둥이랑 동네 화원에 가가지고 사갖고 온 녀석이에요. 이날 그래서 이날 진짜 샀던 이 호야, 그 전에 샀던 호야, 제가 13년 동안 키웠던 호야를 실패했는데, 여기다 분갈이 하고 나서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거든요.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어쨌건 올해도 꽃을 펴줬어요. 사실 꽃대가 더 많았었는데 제가 겨울 동안 관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호야 꽃대가 여기밖에 지금 안 왔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보니까 깍지가 생겼네. 꽃대 부분에 깍지가 생겨서, 아이고, 여기 깍지에 시달리느라고 애들이 꽃을 지금 못 피우고 있네. 여기 깍지 생겼어요. 깍지. 에이 진짜, 아이고 다 떨어졌다. 이런, 어쩔 수 없다. 올해는 한 송이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러블리 로즈 보여드렸는데, 러블리 로즈 컨디션이 다르죠. 얘는 지금 색이 약간 좀 핑크가 들어왔는데, 먼저 보여드린 러블리 로즈랑 뭐가 다르냐면 저쪽이 지금 있어요. 저쪽에 러블리 로즈가, 걔는 완전 그냥 초록, 아니 진짜 그냥 좀 얘랑 색이 좀 달라요. 얘가 좀 더 묵은 티가 나는데 사실 연차수는 비슷해요. 둘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근데 얘는 쌍두예요. 목대가 얘가 좀 더 그래서 얇아요. 얘는 두 개가 한 몸으로 지금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 얘도 그 당시에 꼬나라 다육에서 수입 다육으로 요런 애기가 들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이두 쌍두, 그러니까 뭐야 이두 쌍두는, 이두 삼두가 한 몸으로 되어 있었던 러블리 로즈가 있었는데, 외두보다는 당연히 얼굴이 조금 작죠. 좀 작아가지고 뭐지 이건? 그랬었는데, 지금 요 녀석은 담뱃재가 또 떨어졌구나. 제가 이렇게 걷어서 몰랐는데 위로 지금 담뱃재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지금 러블리 로즈 쪽에 담배를 털었나 봐요. 다행히 엄청 뜨거운 애가 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컨디션이 달라요. 컨디션이 다른 이유가 뭐냐? 화분의 사이즈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쌍두고 지금 먼저 어제 보여드렸던 애들이 외두여서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색감 예쁜 퍼플 키스. 그다음에 저쪽에 저 빨간 애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토분에 있는 애 너무 예쁜데, 그 앞에 예쁘게 생겨나가는 분홍 립스틱이에요. 그다음에 요 녀석 크림선 이쁘죠. 크림선 온슬로우 군생도 보이고요. 자, 저긴 아마빌레입니다. 아마빌레 완전 폭풍 성장해갖고 입장이 지금 길어졌습니다. 에이핑크도 보이고요. 자, 얘가 에이핑크예요. 에이핑크 요 녀석은 라울이고요. 얘는 라즈베리 아이스. 샴페인 있고요. 좀 멀어가지고, 자, 얘는 댄싱보드고 아보카도 크림, 색감은 조금 빠졌지만 통통하게 지금 요 화분에 분갈이 하고 나서 활착 완전 끝내주기 잘했습니다. 콜로라도도 너무 예쁘고, 콜로라도 엊그제 또 하나 또 쬐끄만한 거 또 들여왔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말고 조금 아담하게 좀 키워보고 싶은데, 아르제리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다니. 아르제 조금 삐끗빛 나면 좀 더 좋은데 말이죠. 이거 지금 샴페인 너무 예쁘죠? 샴페인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샴페인하고 똑같은 샴페인인데 색감 차이가 이렇게 나죠. 샴페인이 종류가 되게 많죠. 샴페인이 뭐 독일 샴페인이, 저는 샴페인의 여왕이라고 생각해요. 독일 샴페인은 그린 샴페인, 핑크 샴페인, 뭐 레드 샴페인, 퍼플 샴페인, 그다음에 또 백야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름 굉장히 많은데, 얘는 그냥 다른 이름이 없이 그냥 샴페인으로 그냥 오나가요. 샴페인은 아가보이데스 에보니 계열 있죠? 에보니 계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육이 중에서 그 라우이의 교비종이 이 샴페인이거든요. 그러면 라우이하고 에보니를 교배하면 보통 샴페인 삘이 나는 거예요. 샴페인 삘이 나기 때문에 부모가 뒤집어져도 약간 반딱거리면서 이런 모습이 나거나, 약간 광택이 있으면서 이런 모습이 나거나, 그러면
보통 그러면은 에본이랑 라우이 정도가 교배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면 되는 거죠. 샴페인의 백분감 좀 적당히 있잖아요. 라우이는 백분감이 엄청 많고 에본이는 반딱반딱 왁스감이 굉장히 강한데 모양새 자체가 손톱 자체가 이제 요런 손톱이 나오는 거죠. 라우이가 손톱이 없다 보니까 에보니의 손톱을 좀 많이 상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모습 나오는데 이제 이런 교합으로 제가 봤을 때는 먼노 샤넬 있잖아요. 레인보우 샬롯, 먼노 샤넬 뭐 요런 애들. 그런 애들도 샴페인 삘이 나는 그런 아가들도 대부분 다 그런 부모 조합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 녀석이 이 샤르몬도 마찬가지예요. 요 샤르몬도 라우이하고 먼노나 혹은 먼노 혹은 창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교배종이 아닐까 추측을 해요. 딱 샴페인 삘이 나고 있으니까요. 예쁘죠? 요 비안트 같은 경우에는 자라고사하고 라우이 교배종으로 알고 있어요. 예쁘죠? 요 녀석 너무 사랑스러워요. 자, 피오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창다육이가 국민다육만큼 가격대가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창다육이에 대해서 막 열광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직까지도 나는 창이 예쁜지 모르겠어. 요런 애들이 더 예쁘지 난 이런 애들이 예쁜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런 구매할 때 구별을 하는 것 뿐이지 예전에는 요런 애들의 가격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다육이 창다육이 이렇게 구별을 할 정도였었거든요. 자, 요 피오레 그런 다육들. 그래서 이제 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별하냐면 육안으로 구별해요. 어떤 육안으로? 어떻게? 모양이 일단 이렇게 생기고 손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창다육이다 라고 부르려고 하면은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냐면 저는 학명에 아가보이데스와 아가보이데스가 교배를 해야지만 그 애들을 창이라고 부르지 아가보이데스와 보통 에케베리아나 그랍토페탈럼 속을 교배를 한 애들은 그것은 이미 창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아가보이데스 계열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만난 이재용 연구사님하고 만났을 때도 이제 좀 그런 대화를 좀 나눴었던 거를 제가 영상으로 송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육은요, 부모 다육이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다육이들이 이 족보가 정해지죠. 족보가 정해지는데 그 중에 전혀 다른 외모의 아가가 껴있다고 해서 그 애를 여기다 갖다 놓고 얘는 창이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토스카넬리예요. 토스카넬리 모양새는 진짜 창처럼 생겼어요. 진짜 창처럼 생겼지만 토스카넬리는 그 도테랑이 있잖아요. 도테랑이 계열의 아가하고 그다음에 필리페럼의 교배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에케베리아하고 그냥 그랍토페탈럼하고 교배종이기 때문에 그랍토베리아예요. 그랍토베리아 토스카넬리예요. 근데 그 아가를 다른 사람들은 우린 모두 다 외모가 창다육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다 창이라고 다 했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창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계에 있는 다육들 되게 많거든요. 얘가 창인지 아닌지 배션 같은 애들 그렇게 심하죠. 배션은 한쪽이 프랭크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배션 같은 애들도 약간 조금 헷갈리는. 케빈 카이저도 마찬가지예요. 케빈 카이저도 한쪽이 둘 다 아가보이데스 같지는 않은 그런 외모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걔네들이 창다육이 그 라인에서 굉장히 고가로 유통이 됐었고 오히려 정통 아가보이데스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립스틱 같은 애들이 저가로 이렇게 평가가 됐었죠. 그러니까는 이름만 가지고 혹은 외모만 가지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칸테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요런 애들 외모가 완전 두들레아 같은 그런 외모를 하고 있어요. 칸테는. 근데 칸테는 에케베리아의 여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애칭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멋지다는 거죠. 백분을 어마어마하게 두르고 있고 입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얇기 때문에 두들레아 속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칸테는 그런 모습 갖고 있어요. 여기서 칸테 아니고 여러분들 백년이라는 아가예요. 자, 그래서 그런 애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애가 있냐면 스와베오렌스라고 하는 애는 진짜 딱 봤을 때 에케베리아예요. 백분감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로제트가 얘랑 좀 비슷하게 그다음에 플레르블랑크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은 약간 이파리가 그래도 조금 얇은 것 같은데 완전 목대도 안 나고 땅바닥에 착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애는 세덤에 들어가요.
수아비오렌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딱 에케베리아 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 아가들이 있어요. 갖고 얘인가 헷갈리는데 꽃을 보니까 이상하다. 얘 아닌 것 같다. 지금 레드카펫이라고 하는 다육이가 에오니움 속 아가인데 그 에오니움 애기의 꽃 모양이 너무 달라. 너무 낯설어. 근데 하는 행동거지가 꽃대가 막 올라오고 이파리의 가상자리에 톱니가 있고 하는 걸 보면 걔는 분명히 에오니움인데 꽃 모양이 에오니움 같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구름다육 사장님이 그 애를 자르지 않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우리처럼 이제 약간 조금 낯설어. 꽃 모양이. 꽃 모양이 되게 낯선데? 이렇게 하면 자꾸 관찰을 하게 돼요. 근데 세던보리에도 꽃도 종류가 되게 조금 다양한 그런 꽃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랍토페탈룸 속의 꽃들도 좀 약간 좀 다양해요. 그런데 그 에오니움 속 꽃들은 진짜 좀 한결같은 그런 모양새가 있거든요. 근데도 걔는 되게 독특한 꽃이 피더라고요. 그리고 미인 종류의 꽃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에케베리아의 꽃들이 약간 조금 또 구별이 가고 타키토스 속의 꽃들이 조금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방울복랑이 속해 있는 이제 그런 애들도 완전히 또 다른 꽃을 피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칼랑코에 속에 있는 애들은 또 다른 꽃을 피우고 그래서 다육이를 좀 키우다 보면은 이 꽃을 보면서 다육들을 약간 조금 좀 더 많이 이제 관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다가 와 얘는 도대체 어느 그룹에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 다육일까 궁금할 때가 오실 수 있어요. 지금은 얘나 어머 다 이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얘는 도대체 족보가 뭐야 이렇게 궁금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네 얘는 왜 이제 이렇게 생겼지 뭐 이렇게요. 저는 이게 궁금했던 이유가 다육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공식적인 정보를 찾아본 거는 어디였냐면 농사로였어요, 여러분들.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를 처음에 찾아봤고 복랑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소인재라든가 유좁고 요런 애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같은 애들이 거기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거기다가 전화해서 이런 데 막 전화해요. 농사로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키우기 정보 더 많은 거 업데이트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할 수 없대. 이렇게 많이 교잡이 일어나는데 요런 애들에 관한 정보를 다 알려줄 수가 없대. 그것은 매니아들이 하는 일이래.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로에 제공하는 정보들의 기반은 또 어디에서 오냐면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제공하는 정보에 의지해서 농사로가 이 다육에 관한 정보들을 키우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월간 화해라고 하는 원예 잡지도 이제 간혹가다 들어가서 봐요. 새로운 다육이 혹은 다른 그 식물에 대한 소식들 이런 것들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 이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가도 새로 육종된 어떤 그런 이런 다육식물에 관한 정보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키우기 정보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정보들이 간혹가다 올라옵니다. 좀 더 공신력 있는 정보 그것이 내 베란다에 딱 맞는 정보야가 아니라 약간 조금 객관적이고 좀 평준화된 정보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좀 평준화된 정보를 원하신다면 그런 정보들을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키우기를 얘는 이렇게 키워라 하더라도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여러분들 어디서 다육이 키우겠어요? 하우스 아주 잘 지어진 하우스 온도 습도 다 맞춰가면서 거기서 키우겠죠. 우리랑 완전 다른 환경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맹신은 아니고 참고만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금 3층에 남양거리대에서 다육이 키우고 있는데 동양에서 거리대 혹은 동양에서 베란다 안쪽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제 영상에 제 키우기법을 그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랑 똑같은 다육이 키우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라인에 같은 층 나는 3층이고 또 누군가는 뭐 10층이다 또 달라요. 그 통풍 그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은 객관적 정보 재밌잖아요. 저는 그리고 또 월드 오브 서큘런트라고 하는 해외 정보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새로운 품종에 대한 그 정보 업데이트가 좀 검증은 안 됐어요. 검증은 안 됐지만 그냥 흥미롭게 조금 볼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얘 부모 다육이가 A와 B야. A야 B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해도 A랑 B를 그 조합을 하면 이런 삘이 나오나? 그럼 다른 애도 비슷한 애가 있던데 그 애도 좀 그렇게 교배가 된 걸까? 라고 추측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거리대 제 다육이들 오늘도 날이 조금 흐린 것 같아요. 비는 제발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비는 그만. 어저께 키핑장 다육들은 전체 관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있었어요. 두통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가자. 그래서 키핑장에 가가지고 자 이렇게 좀 할랑할랑 조금 또 놀면서 엄마는 또 열심히 또 관수를 해줬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저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